자, 육군삼사관학교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필기시험이 끝나셨을 겁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필기시험 이후에는 또 이제 다 면접과 체력평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밀리톡의 인간 컨텐츠와 더불어서 매년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밀리톡 육군삼사관학교 면접 특강이 올해도 또 개강을 합니다. 7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하시면 할인 혜택과 교재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7월 14일까지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15일날 그 필기 합격 발표자거든요. 그때 만약에 필기 합격이 불합격하시면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바로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전 등록하시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등록하시면 어떨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접근성이 좋고 핫플레이스인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위드스타 강남 캠퍼스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면접 특강은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개강을 하고 현장에서도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다 신청하셔서 삼사관학교 최종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과 육군 가족을 위한 후원자 대변자 연결자 역할을 하는 아미 스튜디오 또 오랜만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랜만이네요. 세진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깐 파병 좀 갔다 왔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지 갑자기 자리를 비우시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고 왔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잠깐 제가 삼촌인데 네. 이 조카들이 삼촌 얼굴 까먹기 전에. 조카들 어디 있는데요? 저 멀리 저기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구미에 간 거 아니었어요? 구미는 지나가죠, 열차 타고. 열차 타고? 열차 타고 지나가죠. 저는 본 적이 구미여가지고 또 우리 애국도시 구미에 가신 줄 알았습니다. 본 적이 구미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안 가봤어요? 네, 작년에 자전거로 국토종주 할 때 인천에서 부산까지 내려갈 때 그때 구미 지나가면서 여기가 구미구나 이러면서 지나갔었어요. 본 적을? 네. 본 적은 보통 그쵸. 네, 그 아버지가 그냥 올리니까 거기 안 살았어도 그죠?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띄어야지 이제 나오죠. 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본적이고 저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첫째 딸은 시흥시가 본적이고 둘째 딸은 안산이 본적이고. 안산이. 네, 왜냐면 태어난 곳이 달라가지고. 네. 그걸로 보면 이제 가족들의 또 히스토리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지난 영상 보니까 댓글이 재밌는 게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상호님, 제가 상호님의 그 억제기였다. 억제기였다. 얼마나 폭주하신 거였어요? 저번 주에 좀 수위가 셌나? 수위 안 셌는데. 물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제 업로드가 돼 있는데 촬영 날짜 기준으로 이제 업로드 하나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어요. 지금 방금 본 댓글 중에 자꾸 왜 학군 까가지고 3사 올려치기 하냐. 진짜. 그런 댓글 하나 있었고 그게 아니라 그때 얘기하다 보니까 단복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학군단 후배가 있어가지고 좀 우리 안대위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나온 거였고 그 영상 보시면 또 3사 생도 매박 나와가지고 혼낸 얘기도 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꼭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네 까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학교를 까면서 내가 같이 얘기했는데 말이야. 어쨌든 그 영상 재밌게 봤고 댓글들이 좀 많이 재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웃으면서 봤었어요. 아니 내가 원래 폭주를 한다기보다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세진님이 좀 진지하고 하다 보니까 억제를 딱 내가 이렇게 약간 억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오늘도 억제를 하면서 또 가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전역 전 장교들이 육군 중위들이 강남에서 송파에서 중위랑 대위였나요? 네, 그때 술을 먹고 차를 절도했다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절도한 2병도 있었죠. 같은 시기에 딱 거의 비슷한 곳에서. 그런데 그 장교가 만기 전역을 이상 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또 보도가 됐죠. 그걸 유튜브 카라큘라라고 그분께서 이제 그거를 공론화를 시켜서 언론들이 또 그걸 그대로 또 땄어요. KBS나 언론들이 한 발짝 늦었어. 근데 그 카라큘라님이 영상을 만들 때 그 장교 인터뷰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나와요. 거기에 제가 제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상호님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원래 전역 안 시키고 전역 대기를 시켜서 징계 절차 징계를 받고 전역 시키게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역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는 전역이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랬는데 역시나 그 단기 자원이었고 학군단 단기 자원에서 6월달에 전역하는 친구여서 저도 알아봤는데 혹시 뭐 보도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면 군에서 너무 봐주기 수사한다.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책임을 묻지 않고 봐준다. 이런 이미지가 대군 이미지가 쌓이잖아요. 이런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제가 알아봤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군사경찰이 좀 늦었다. 그리고 어차피 전역할 건데 라는 생각으로 좀 안일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개인의 범죄잖아요. 그쵸. 만약에 부대에서 성폭력을 했거나 집단의 번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대에서 부대 차량을 뭐 훔쳤거나 그랬으면은 이게 전역 대기를 시키고 전역을 시키는 이건 개인의 문제고 자기 군 생활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근데도 전역하기 전에 근데도 기간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만약에 현역인 상태에서 밖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면 현역일 때도 징계를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가 딱 엇갈려서 그런 거구나. 시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사고를 저질렀을 때 바로 직위해잖아. 이 보직에서 딱 중단을 시켜서 뭐 격리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정상 임무를 수행을 했었대요, 부대에서도. 네, 맞아요. 네. 제가 또 30여단으로 예비군령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서 내가 물어봤어. 거기 가서 여단이 좀 별로 안 커요. 옛날 34단 있는 자리에 가서 여기 사고 친 친구 있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여기 여단인 걸로 알고 있다. 그 친구 누구냐? 했더니 단기자원이라고 그냥 부대에 좀 쉬쉬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자다 보니까 빨리 저녁에 나가서 징계를 받든 뭐 처벌을 받든 알아서 해라 하든 뭐든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했다면 전역 대기를 시킨다거나 그쵸. 그리고 징계를 하면 퇴직금도 깎이고 했을 텐데 맞네요. 아무튼 원래 퇴직금도 깎이잖아요. 네. 징계 먹으면. 그리고 집행유예 당하면은 만약에 불명예 전역.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그 전역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사건을 저지름으로써 육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건 맞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고. 네. 그거면 군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정상 전역이 아니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래 버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문제의식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물론 개인의 부대와는 별개의 개인의 잘못이지만 신분이 이제 장교였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장교가 아니었고 병사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병사들도 뭐 휴가 제한하거나 뭐 근신한 상태에서 뭐 하거나 뭐 대기한 상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중대장님 막 면담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좀 이게 우리 특히 군이 저 아주 그냥 직원으로 말씀드리고 소신 발언하자면 특히 우리 군이 좀 단기 장교들한테 좀 유해요. 그렇죠. 난 좀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부사관들한테도 안 유하고 병사들한테도 안 유한데 유독 단기 장교들한테 유해. 또 소신 발언 특히 이런 면에서 이런 면뿐만 머리 맞아요. 두 발도 나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친구들 이해하고. 근데 나는 머리 길이가 맨날 머리 길이 때문에 꼰대 소리 듣고 막 그러는데 단기 전역장들 막 니들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전역했다고 사진 올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머리 좀 잘라라 얘들아. 난 너무 그게 그렇게 자랑인가? 그게 중요한가? 중요할 수 있죠. 아니 소대장이 병사 전역할 때 너 머리 자르고 전역을 했을 거 아니야 자기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아예 규정상 전역하기 한 달 전부터는 뭐 두 발을 좀 여유를 준다 규정이 있다던가 한 달 전에 최소한 타이트하게 자르고 한 달 정도는 전역하기 전에 뭐 규정을 좀 별개로 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신설하든가. 근데 병사들은 전역할 때 뭐 대대장이나 여단장이나 뭐 사단장이 머리 이렇게 기냐고 뭐라 하는데 학군 장교들 전역할 때 사단장님이랑 기념사진 찍고 여단장님이랑 기념사진 찍잖아요. 그쵸. 머리 애들 다 장발이에요. 난 그런 거 보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머리가 뭐라고 머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중요해요. 그리고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단기 장교 분들께는 굉장히 유한 면이 있어요. 우리 군대가. 그래 맞아. 아니 하사들도 많이 머리 안 자르면 주임원사님 난리 나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대대에서도 전역 직전인 하사분이 머리 길고 와가지고 주임원사님이 이 새끼 자르라고 주임원사님 바리끈 갖고 기억이 나죠. 주임원사님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감히 물론 개인의 그거를 하면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좀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이 유독 단기 장교들에게 유해. 이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징계 절차나 또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휘 역량이 들어가잖아요. 지휘관들이 또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나가라.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보고하고 막 한번 신경 쓰면 귀찮으니까. 그게 또 이제 부대의 다른 업무들을 지장을 사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약간 계륵 느낌으로 빨리 좀 쳐낸 느낌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또 한 번 대군 신뢰도가 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첫째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교 스스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휘관이 책임 물면 안 되죠. 그렇죠. 무조건. 지휘관의 철저하게. 책임과 개인의 책임은 명확하게 나눠서 그럼요. 또 처벌할 거 처벌하고 그럼요. 지가 휴가 나가서 그런 건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런 사례도 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옛날에 이런 일 있으면 아시죠? 네. 그거 우리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그렇죠. 단기장교 이 새끼들이 잘못 쳐놓고 전역하는데 부대와 부서가 이제 내가 그 성과상여금 쫓겨봤잖아. 그럴 수 있죠. 뭐 환장합니다. 뭐 어떻게 음주운전? 옛날 우리 부대 있었어. 그거는 옛날 우리 부대 약간의, 있었어. 하사가. 부서별로 이제 딱 그 책임을 지게 하는. 맞아. 연대 책임 물게 하고. 아무튼, 개인의 잘못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소식에서 또 이어지는 소식이어서 좀 가져와 봤고. 네. 두 번째는 또 이게 방산 비리는 끊이지가 않네요. 또 뭐 있습니까, 방산비? 육군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육군이요? 네. 네. 육군 감찰 쪽에서 네. 뭐냐면 중요 경계 시설에 대한 중요 시설에 들어가는 경계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발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육군 중앙수사단이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사 과학화 체계사업팀을 압수수색했다. 언제? 지난 4일날. 7월 4일. 결과는요?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요게 언제 거냐면 2018년도부터 중요 시설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거기에 이제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각 군 국방부 직할 부대 뭐 핵심 시설들 경계하는 근거리 카메라, 철책 감지 장비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 야, 이거 말고도 우리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최전방 GOP의 경계 시스템 들어갈 때 CCTV가 다 중국산 거다. 옛날 뉴스에 국산으로 바꿔 붙여가지고 판 업체에 대해서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이지가 않네요.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로 가니까 자꾸 전역한 사람들이 또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또 전관처럼 가고 그렇죠. 차리고 또 술 한잔 사주면서 또 우리 거기 그렇게 들어가고 생태계가 싶은데 구성되어 있고. 너 나중에 거기 그만두면 여기 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제 그 생태계가 있으니까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을 할 때 집행부서와 계약부서 또 결산부서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시스템 상에서는 비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도 비리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근데 그 시스템을 이해하면 되죠. 이해하고 그렇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죠.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하면은 또 비리가 생길 수 있다. 그럼요. 그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알면 더 쉽죠. 그러니까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게 어렵지. 근데 아셔야 될 게 어떤 비리든 또 이런 식의 탐욕을 부리면 반드시 탄로가 나고 다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요즘은. 어떠한 곳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개인의 양심에 따라 맡기는 것뿐이지. 어느 곳이든 다 비리나 잘못을 저지를 수 그래서 있죠. 또 이런 또 군의 신뢰도 군 뭐 무기 도입한다, 뭐 물건 산다 이러면 항상 나오는 것 반응들이 있잖아요. 또 누가 비리하겠네, 또 누가 얼마나 헤쳐먹겠네, 또 그런 사례가 또 진행이 되고 있더라. 사실은 뭐 우리 특히나 뭐 그런 거 하면서 제일 기가 막힌 게 그 간부들 무슨 뭐 급식을 빼돌리니, 뭐 밥 먹을 때 뭐 주임원사나 뭐 행보관이 뭐 뭘 가져가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건빵을 가져가니 라면을 가져가니. 근데 가져간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고 100명에 한 명 있을까 약간인데 팩트로는 99% 저도 안 가져갑니다. 맞아. 그렇긴 한데 간혹 있는 사람들이 또 나머지를 다 호도하죠. 근데 간혹가다 그건 있어요. GOP에서 GOP에는 컵라면이나 건빵이나 그런 거 많이 줘요. 남아 돌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나 옛날 GOP 공사감독 할 때 공사감독 하러 갔잖아요. 그 GOP 소초장이 라면 좀 가져가래. 라면 많이 남죠. 왜요? 왜 가져갑니까? 왜 이거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남아 돈대. 그러니까 여기는 라면을 그 컵으로 쓴대. 난 너무 라면이 있으면은 라면을 버리고 그 플라스틱 그거 뭐야 스티로폼을 쓰려고 그 컵으로 쓴대. 네. 그 정도로 컵라면이 이제 애들이 안 많아요. 먹는데 네. 안 먹으니까 가져가라고 막 건빵도 실어주고 막 그랬어 차에다가. 그리고 보급품으로 나오는 라면보다 네. PX에서 사 먹는 게 훨씬 황금마차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맛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밖에서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잘 하는데 맞아요. 특히나 쌀국수 안 먹는 애 있잖아요. 쌀국수 맞아요. 쌀국수 맛있는 잘 안 먹더라고. 나도 잘 먹는데 저도. 안 먹는 애도 있어요. 가져가라고 막. 대신 간짬뽕 이런 거 먹고 이제. 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방산비리는 대부분은 안 그렇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벌써 망했죠. 근데 이제
뭐 방산 쪽에 좀 아쉬운 게 있지만 다 비리는 아니다.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다. 간혹 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더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지켜보면 또 언론 보도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수사 결과나 이런 게. 그리고 다음 소식은 네. 3년 전에 2019년도에 북한에서 3명이 동해로 남하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선박을 납포를 했어요. 네.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네. 다 그 납포를 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 청와대에서는 군에 당 전 청와대. 그쵸. 지금 청와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전 그 당시 청와대에서 군에 납포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거죠. 돌려보내라고. 네. 하지만 군은 절차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납포를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기보다는 얘기를 했겠죠. 실제로 조서까지 쓰고 아, 조서를 썼대? 조사를 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서를 쓰고 그 조서에 서명까지 하게 했답니다. 합참의장이? 네. 그러니까 즉 군의 1인자를 청와대 진짜로? 행정관이 예. 썼대? 예. 그냥 그게 다 얘기한 게 밝혀졌어요. 아니라? 다 밝혀졌어요. 아, 밝혀졌어요? 저 뉴스 못 봤는데? 그래서 아, 박한기 합참의장이죠. 그쵸. 뭘 하셔요, 그분은? 그분은 이제 연락 결과 얘기를 들어보려고 언론인들이 많이 연락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부정하진 않네 또? 부정하진 않았어요. 정확히 이렇게 아니- 나와 있어요. 청와대 박 전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 소환 조사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아니 합참의장이 조서를 썼다고? 네. 이거는 그거네. 완전히 자존심을 밟은 거네. 그쵸. 너 내 밑이야. 근데 합참의장이 그거를 자필로 쓴 거야? 그게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요. 와, 이거는 거의 행정관이요. 이거는 거의 무릎 꿇린 건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불러서 왜 그래요? 지금 남북 관계 좋은데 그러지 마세요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썼다고? 그 명분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거의 무릎 꿇려가지고 나한테 굴복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것도 있는 게 청와대 안보실 국가안보실이 있죠. 거기에 네. 당시 차장이었던 분이 김유군이라는 군 출신 분이 계세요. 네. 28사 단장 하시고 네. 또 군에서 8군 단장 하시고. 네. 근데 그분과 이 그분이 지시를 했는데 합참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의뢰해가지고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조사를 한 거죠. 그럼 김유근 씨가 잘못이네. 그게 이제 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게 그분이 지금 군인공제 이사장이신가 그런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 좀 잘라? 아,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뉴스에 나온 거죠? 뉴스에 나왔어요. 어부하면 안 돼요. 저 뉴스 오버 안 아니에요. 봤으니까 뉴스에 물어보는 있어요. 거예요. 뉴스에 네. 있는 거고 네. 그대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핵심은 청와대 안보실로 통칭되는 청와대와 네. 합참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합참의장이 조사를 받고 그랬다. 몇 시간 동안. 네. 와,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합참의장도 자존심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게 말이 되나? 난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2018년도에 판문점 회담을 하고 네. 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게 2, 3년 정도 갔었는데 딱 그 시기에 2019년도에 북한 선박이 내려온 걸 보고 NLL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네. 우리는 절차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형이 납포해야죠. 납포를 해야 되잖아요. 납포해서 조사를 하고. 물어봐야죠. 너 올 그쵸. 거냐? 귀순 의사를 기준 물어보는 의사가 게 있냐? 그리고 그거를 먼저 하기 전에 그렇죠. 다 절차가 있어요. 다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절차를. 이함대에서 근무해봤기 그쵸.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한 건데 이제 군이 임무를 수행한 건데 그 임무 수행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 납포하기 전에 납포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몇 시간 전부터 카메라로 지켜보고 다 있어요. 보고 있죠. 레이더로 쟤 보고 넘어올까 있고. 안 넘어올까라고 그쵸. 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군에서는 원칙대로 해라. 네, 네. 왜냐?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 벌일 줄 줄 알고 알아요. 원칙이 네. 최고예요. 원칙대로 한 것뿐인데 그쵸.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합참의장한테. 그러면 넘어오는데 가만히 있어? 어떻게 돌려보내? 일단은 그러니까요. 물어봐야지 의사를. 그래서 이런 세상에.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정권의 뭐 과오를 들춘다 이런 차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보적으로 볼 때 군에서 또 이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원칙을 어겼던 사례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군인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슬슬 꺼내지 얘기를. 그리고- 야, 옛날에 그랬어 하면서. 그러니까 아유. 우리 군만큼은 뭐 우리도 계속 얘기하고 뭐 해왔지만 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방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항심을 유지하면서 가면 그럼요. 되는 건데 그럼요.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사례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잡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와, 박한기
대장님 네. 자존심 많이 상하겠네.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뭐 학군단 7번째 대장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네. 6번째 대장이구나. 그쵸. 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도 그러니까요. 박한기 대장님도 되게 제가 알기로는 인품도 되게 대단하시고 되게 좋은 덕장으로 네. 유명하신 분인데 그리고 근데 오히려 좀 멋있는 게 말 안 하잖아요 일부러. 맞아요. 그게 군인의 마지막 이것도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참으시는 거죠. 내가 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막 어떤 쪽에서는 반대 맞아요. 쪽에서는 네. 왜 말 안 하냐 많이 얘기 안 하겠지만. 하겠지만 결국 이분은 원칙을 지켰고. 그쵸. 하지만 그 원칙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내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수의 피해들도 일부러 참으시는 그죠. 거죠. 자기 그러니까, 부하들이 피해받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도 피해받을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든 책임은 당시 합참 의장이었던 내가 지겠다. 되게 굉장히 군인적인 마인드로 맞아요. 이번 사건을 또 이번 이 시기에도 오히려 또 여기 그러니까. 야당이 붙었다 여당이 붙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멋있기도 한데 대단하시고. 또 진실은 또 알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팩트는 선임 행정관이라고 하면 3급 정도 됩니다. 네. 네, 3급이 합참 의장을 야 이거 야, 우리 군을 뭘로 보고 장관급을 장관이잖아요. 그 나이도 훨씬 많을 텐데. 훨씬 많고 또 참 아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네. 세상에.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 없으면 돼요. 네.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야 돼요. 네, 진짜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군은 그러니까 군이 자꾸 정치에 휘둘리면 안 돼. 안 돼요. 내가 절대 안 돼. 내가 최근에 내 영상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우리 장군들이 보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구조가 그렇죠. 네. 최근에 뭐 장군 임명돼 가지고 막 물갈이 된 것도 그렇고 보면은 장군들이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왜 꼭 난 그래요. 원스타나 투스타나. 네. 내가 보니까 투스타부터 정치에 들어가는 것 같아. 원스타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내가 더 인간 욕심이란 모르겠죠. 그죠? 욕심. 왜 1,000억 있는 사람이 1,100억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가 저 부자인데도 왜 저러나 하는데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그렇죠. 사람의 네. 욕심이죠. 욕심이고 네. 또 목표 의식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의지가 있는 거고 자기 꿈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탐욕이 되거나 남을 짓밟고 나서 물론 뭔가 이루려면은 그래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군인분들이 왜 이렇게 정치 휘둘리냐. 근데 휘둘려야 또 진급이 되니까 이것도 이해관계가 미치겠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정치적 중립은 다 거짓말이네. 정치적 중립이 이게 다 병사들한테만 있는 병사들이라고 힘없는 위관장교 부사관. 장군들은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는 것 같은데. 내가 잠깐 소신발언 또 하나 해?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신발언 하나 더 해? 뭐 해보세요 한번. 아니 부속종 해군참모총장님. 누구요? 부속종. 부속종 해군참모총장. 전 해군참모총장. 그분 해군참모총장 그만두자마자 바로 그쵸.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 들어갔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뭐 한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전역하자마자 바로 갔잖아요. 내가 그거 거짓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분은 원래 그쪽이었나 보구나. 정치적 중립은 다 거짓말이구나. 물론 지지할 수 있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전역하자마자 바로 가는 거고. 그래서 미국 같은 우리가 선진 문화, 선진 군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은 군에서 전역한 다음에 7년 동안 장관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좋다. 네. 왜냐하면 7년이란 기간이 어느 기간이에요? 정권이 2번 물갈, 미군 2번 하니까. 정권 차원도 있고 군 내부로 볼 때는 준장에서 진급해서 대장까지 진급할 때까지 거의 그 기간이잖아요. 대장이 전역해도 군 인사에 개입조차 하지 못하게. 괜찮다. 라인을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괜찮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역과 동시에 장관이 되고 그 장관이 또 자기 라인 또 여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또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인들이 또 정치권과 연결이 되고 아주 그냥 아예 우리 이렇게 하자 그냥. 그래서 장군 여기 배지에다가 당을 달게 하자. 나쁘지 않네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국방부 장관 미국처럼 7년 제한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저도 제 유튜브 영상에서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지만 미국에서 원수가 되어도 장관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썼어요. 네. 그런 좀 법적인 제도들을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 여론까지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휴, 언제 바뀔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원칙은 미국이 건국 이후에 계속해서 지켜온 원칙이거든요. 예외 사례가 2번 있어요. 그게 트럼프 때 그리고 이번에 그 로이드 장관. 네. 2번이요. 능력 있는 사람을 한 3배수로 뽑은 다음에 마셜 장군 3명이 우리 3배수로 뽑은 다음에 재입복귀 할까? 재입복귀. 어때요? 공평하잖아. 동등한 능력 3명을 뽑아. 재입복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계속 장군들도 다 뽑아서 재입복귀 하자. 이게 야전에서 다음 얘기할 것도 이제 군 스마트폰 이런 건데 네.